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확진 소식에 경기 북부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는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축제 현장은 개천절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인천 계양에서도 가을꽃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시민들은 만개한 국화꽃을 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태풍까지 더해져 경기 북부 지역은 한층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서만 이틀 새 3건 발생했습니다.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농가에 이어 3일 파주시 문산읍 농가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파평면과 적성면에서는 발생 농가를 포함해 13개 농장의 돼지 17,000마리가 살처분됩니다. 잠잠해지나 했던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은 긴장감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파주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더욱이 방역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나오는 거에 가면 인접 도시니까 좀 더 내주셔야겠죠. 긴장이 돼 있는 상태. 그렇죠. 아무래도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5일에 한 번. 지난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주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대책회의에서 무허가 돼지 사육을 통반 리단위로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1,300개 돼지 농가에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 지역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파주와 연천, 김포 등 돼지열병이 발생한 3개 시군을 핵심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앞서 태풍 소식에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비바람에 소독약 등이 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경기 지역에서는 매몰지와 잔존물을 정비했고 태풍 직후에는 임진강변 등 주요 수계와 농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확인됐습니다. 돼지열병이 다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파주에 이어 김포에서 또 돼지열병이 확진됐네요. 네, 맞습니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 농가에서 돼지 4마리가 폐사했다면서 방역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3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으로 판정이 됐죠. 네. 국내에서는 13번째, 김포에서만 2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네. 김포에서는 지난달 23일 첫 확진 이후 10일 만에 돼지열병이 또 추가로 확인된 상황인데요.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난 23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3km 범위, 살처분 범위였던 3km 범위 밖에 있던 농가였습니다. 예. 때문에 당시 살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김포 지역에서 2번째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인데요. 살처분 작업도 진행 중이겠죠? 네, 맞습니다. 해당 농장에는 돼지 2,800마리를 사육 중에 있었는데요. 네, 이 모든 확진 농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해당 농가를 포함해 모두 9곳의 양돈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네. 김포시는 확진 이후 곧바로 해당 농가의 돼지 22,225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통진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이 나왔잖아요. 예. 김포에서는 당시 첫 확진이었는데 당시에도 5곳의 농가에서 돼지 4,189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김포에서는 현재 20곳의 양돈 농가에서 약 36,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돼지열병으로 인해 김포 지역 전체 돼지의 3분의 2가 살처분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지역 양돈 농가로서는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에서 9번째로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에는 조금 잠잠했거든요.
했거든요. 예. 때문에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를 비웃듯 지난 1일부터 파주와 김포에서 연이어 돼지 열병이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살처분 조치와 함께 발생 원인 확인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정하영 김포시장은 그 추가 확진 이후에 SNS를 통해서 발생 원인 및 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DMZ의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그 이후에 검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48시간 동안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의 양돈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잠시 잠잠한 듯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루빨리 이 재난과 같은 상황이 진압되기를 저희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40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48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뇌경색을 앓고 있는 딸을 10여 년 동안 간병해 오며 힘들게 생활하다가 딸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태풍 미탁을 이용해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에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일 저녁 8시쯤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렸습니다. 이번 대북전단에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 등 북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천절 휴일을 맞아 도심 유원지는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은평 놀이축제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 내내 서울 곳곳에선 가을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가을 문턱에서 맞은 휴일 풍경을 담았습니다. 북한산에 걸린 파란 하늘이 유난히 높습니다. 단풍도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낍니다. 여름 지나고 여기 오니까 가을 오는 느낌도 나고 하늘을 보니까 훨씬 더 파랗고 높고 넓어졌어요. 옷을 맞춰 입고 나들이 나온 가족도,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관광객도 휴일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특히 가을 되면은 나무 색깔도 바뀌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금 캐나다엔 지금 벌써 눈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공기도 좋고 해가지고 한번 찍으러 왔어요. 도심 곳곳에선 가을 축제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은평 누리축제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불광천과 역촌역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합니다. 5일 창덕궁에선 정조대왕 능행차 제원 행사가, 팝업 카페 가배정동에선 10월 정동의 밤 가을낭독회가 특별한 가을밤을 선사합니다. 한옥과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서울 무형문화축제는 11일부터 이틀간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서울시청에 가면 그림과 일러스트로 그린 백제 역사 유적을 만날 수 있고, 청계천 박물관에 가면 1960년대 평화시장과 동대문 일대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문화 축제와 함께 도심 곳곳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금 계양구청 앞마당에 가시면 가을의 꽃 국화를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개한 국화꽃이 새로운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잠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사이로 국화꽃 송이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노랗고 붉게 고개를 내민 국화. 우산을 쓴 시민들이 카메라에 가을 국화의 정취를 맘껏 담아봅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눈이 호강하고 있어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계양 국화꽃 전시회. 올 가을에는 계양구청 주변으로 국화와 야생화 등을 포함해 모두 5만 본이 전시됐습니다. 1년 전부터 국화 모수를 준비한 결과입니다.
국화를 이용해 만든 터널과 가을 허수아비 등 다양한 조형물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직접 생산을 하고 재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민들에게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오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힐링이 되리라고 봐지고요.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계양 국화 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의 환경단체가 인천의 해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규제로 인천의 해안선을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해안선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물류 중심 도시 인천.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은 소래와 월미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인천 내륙과 영종, 강화도 해안가에 둘러쳐진 군부대 철책과 펜스 길이만 176km. 과거의 해안선에서 매립돼서 앞쪽 해안선이 나가면 그러면 안쪽에 남아있는 과거에 썼던 철조망들 과연 저게 지금 현재 쓸모가 있느냐 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저런 거에 대한 정비가 지금 현재 시급한 거 아닌가. 여기다 항만구역, 군사시설, 산업단지, 매립지와 발전소 같은 기간시설, 습지 등 보호구역으로 해안변 활용이 어렵습니다.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해양친수도시로서 인천의 장점은 바다 조망 환경, 수도권 해양 접근성, 섬과 갯벌, 철새 도래지 등이 꼽혔지만 손실된 자연환경과 빈약한 콘텐츠, 대중교통, 인천시와 시민의 의지 등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친수공간 관점에서 본 지역별 해양 친수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인항은 해양 레저와 교육 거점, 내항은 역사 문화 재생, 송도는 해양 문화 레저, 소래는 해양 생태 체험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인항에서 소래습지 간 해안 둘레길 조성, 철책 철거, 육상 교통수단과 유람선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굴까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져가야 이 제대로 된 심내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이나 군부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해양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편 인천시는 내년에 해양 친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울시가 부지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지 모두 예정대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요효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지는 은평구 증산동 빗물 펌프장 등 47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5곳은 착공했거나 착공을 앞뒀고 8곳은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며 나머지는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32,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수상레저 안전 단속을 벌인 결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행위 64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137개 등을 단속한 결과 위반 행위 총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사업과 무면허 조종 등으로 적발 대상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자살 예방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7개 시군에 자살 예방센터를 신설해 총 3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안양과 평택 2곳에 센터를 설치한 뒤 2020년까지 동두천과 연천 등 5곳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25곳에서 운영 중인 자살 예방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 상담 등 자살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다국어 안내서를 소책자로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 책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모두 7개 언어 24페이지 분량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내서를 만들게 됐다고 제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LA시 최고 정보 책임자 테드 M. 로스가 지난 2일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만나 스마트 도시와 기술 활용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들은 인천시와 LA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업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공항철도가 지난 2일 영종역에서 인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행 열차가 영종역으로 진입하던 중 폭탄 테러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는데요.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피해자 구호와 화재 진압 등 재난 상황 시 대처 능력과 공조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김한영 공항철도 사장은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과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천구가 최근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둘러보고 구민의 의견을 듣는 현장 구청장실을 열었습니다. 현장 구청장실은 신월 3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시연을 시작으로 총 5곳의 주요 사업 현장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살펴본 사업은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 사업 스마트 플러그와 항공기 소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내 소음을 줄이는 항공기 소음 저감 스피커 등입니다. 직장맘 중 절반은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최근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4.8%는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배제 불이익, 육아휴직 신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양육으로 고용 중단을 경험한 경우는 56.4%였으며 여성들의 평균 고용 중단 기간은 연 2.2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관내 초등돌봄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선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시 내 학교 전일제 초등돌봄 전담사는 571명으로 전체 초등돌봄 교실 수 대비 약 3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나 자원봉사자가 초등돌봄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의원은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등을 통해 돌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서시장 가을축제가 오는 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연서시장 특성화 첫걸음 육성 사업 중 하나인데요. 축제는 달달한 연서시장과 추억 만들기를 주제로 70년대 추억의 교복 입기, 엽서 쓰기 등의 이벤트, 연서시장 명물 달달커피 시음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연서시장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가격표시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청천보건지소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허리 튼튼 요통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요통운동교실에서는 요통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운동법을 알려주는데요. 희망자는 청천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천보건지소는 오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부동산 실거래 위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부동산 실거래 위반은 2만 4천여 건으로 과태료는 1,118억 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00여 건, 부산이 2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역시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167억 원, 대구는 121억 원 순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